저 힘든 거는 아래 것들 시키지 왜 쟤들이 저러고 있냐. 오, 신기하다. 신나서 저한테 한 시간 동안 이 얘기를 소리로 목욕한다는 뜻이거든요. 신기하다.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서야. 요거에 대한 조금 딥한 내용들을 이제 PPT 통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네, 발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30초라고 썼는데 저희가 30초 동안 눈을 한번 감고 생각이 몇 가지가 떠오르는지를 한번 세볼게요. 각자 한번 세보세요. 자잘자잘한 생각들까지 제가 30초 타이머를 켜고 시간을 재겠습니다. 준비, 시작! 끝났습니다. 네. 자, 몇 개의 생각이 떠올랐는지 한번 번갈아가면서 숫자만 얘기해주세요. 한 6개, 7개? 7개. 13개. 10개. 5개요. 5개. 6개. 저는 7개 2개. 오, 되게 다르죠? 사람들은 하루에 이 인지하지 않는 생각들까지 포함해서 5만 개에서 6만 개의 생각을 한대요. 이건 추정치여서 연구마다 좀 다른데 대략적으로 몇만 개가 나와요. 기준이 뭘까요? 인지하지 못하는 생각들까지. 그래서 5만 가지 생각 이런 얘기가 여기서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생각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대체적으로 쓸데없는 생각, 과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과 후회들이 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책이나 뭐 동기부여, 명언들에서 얘기하는 게 현재를 살아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깨어 있어라, 시즈 더 모먼트, 아모르 파티, 메멘토 모리 이것도 같은 말이고, 제가 좋아하는 말인 개처럼 살아라 8단어에 나오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니체의 철학 중에 한 개념이 영원 회귀, 이게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현재에 집중해라, 순간을 살아라. 근데 요거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행위 자체가 명상입니다. 명상. 근데 명상은 많이들 생각을 비우는 것, 종교적인 거, 유사과학, 사이비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게, 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생각 안 해야지 하면은 절대 안 되거든요. 코끼리 생각하지 마 하면은 코끼리만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알아차리는 거예요. 요걸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쉬운 예시를 들면은 생각과 의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과 의식은 같은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이에요. 의식은 내가 이 생각을 하고 있는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것이고, 생각은 무조건 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객관적인 생각이란 건 사실상 맞지 않는 얘기예요. 무조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은 내가 아니고 사실이 아니고 이 생각이 그냥 드는구나 라고 의식하는 행위가 명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명상은 크게 집중 명상이랑 통찰 명상으로 나뉘는데, 집중은 이제 한 가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잡생각을 없애기 위해 하나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 말한 뭐 설거지, 달리기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통찰 명상은 이거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좋고 싫음의 분별 없이,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을 이제 통찰 명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결이 달라요. 명상의 결이. 집중 명상 중에 호흡하는 감각에 집중해서 다른 생각이 얼마나 떠오르는지를 알아차리는 게 호흡 명상. 이제 집중 명상의 종류 중에 하나죠. 그리고 신체의 감각이나 자세에 집중하는 게 요가. 그리고 이제 헬스하면서도 이런 느낌을 느껴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명상의 개념이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설거지, 빨래기기, 드라이브, 러닝, 웨이트, 수영, 이게 다 명상의 속성 중에 하나인 거예요. 물론 이걸 하면서 잡생각이 많이 드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잡생각이 없어서 좋다라고 얘기 많이 하죠. 그게 사실상 명상의 한 속성이다. 그래서 이게 그럼 명상하면 도대체 뭐가 좋은데?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과학적인 연구들은 해외에 이미 엄청나게 많이 연구가 있고, 대중적으로도 사람들이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부족하죠. 대표적으로 이제 DMN이라고 하는 뇌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DMN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때 뇌는 쉬고 있지 않아요. 뇌도 일을 하거든요. 아무것도 안 할 때. 그때 활성화되는 부분이 이제 DMN,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이제 몸으로 따지면 기초 대사량 같은 거죠. 근데 이 DMN이 여러 가지 뇌의 영역들의 네트워크예요. 이제 이거는 뭐 뇌의 영역이 아니고 뭐 내측 전전두엽, 후방대상 피질, 측 뭐 접합부 뭐 이런 여러 가지 영역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네트워크를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이 DMN이 자아인식, 자기반추, 상상, 회상, 내적 사고 이런 것들을 담당해요. 근데 이제 숙련된 명상가를 대상으로 뇌파 측정을 한 연구가 있는데 몇 년 전에 그 숙련된 명상가들에게서 DMN이 남들과 다르다는 걸 확인을 합니다. 과활성되지 않았고 DMN의 이제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다라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밝혀냈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명상이 과학적으로 엄청난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DMN 중에 좌뇌에서는 이제 범주화, 뭐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래 이렇게 나누는 거, 그리고 반추, 나는 뭐 어땠어, 걱정 이런 것들의 과활성이 좌뇌가 담당하는데 이 좌뇌의 이런 부분을 과활성을 막습니다. 이렇게 명상을 통해서 DMN을 단련하면 그리고 우뇌에서 직관이랑 감각적인 부분을 강화시켜요. 그래서 이제 헷갈려하시는 부분들이 명상할 때 혹은 아무것도 안 할 때 DMN이 머리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명상을 반복할수록 DMN이 긍정적으로 재조합이 되고 밸런스가 맞아지는 거죠. 그래서 좌뇌의 이런 부분의 과활성을 막고 우뇌의 직관과 감각적인 부분들을 강화시킨다. 그래서 뇌과학적으로도 우리의 뇌 구조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충분한 근거와 기전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DMN을 이렇게 단련하고 구조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게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보고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진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명상이란 것은 동양의 문화였어요. 옛날에는 이제 종교적인 거, 종교에서 시작을 했죠, 명상이. 그때는 이제 메디테이션이었는데 서양에서 동양으로 넘어와서 배워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뭐 티베트 이쪽의 선불교 명상을 서양 사람들이 배워가요. 이 선불교 명상은 윗바사나라고 한 통찰 명상 중에 하나인데 이걸 서양 사람들이 배워가고 종교적인 색채를 빼고 자기네식으로 명상 방법을 만듭니다. 조금 더 쉽게. 그게 이제 마인드풀니스, 마음 챙기 명상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과학적으로 진짜 효과가 있구나 하면서 서양에서는 대중화가 되고 유행이 되고 이게 다시 동양으로 역수입이 됩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서야. 이미 세계적으로 많이 대중화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웰니스 문화가 시작이 되고 있다. 자, 그래서 명상이 이제 이게 과학적으로도 좋구나. 그리고 유행이구나. 그걸 한번 해볼까? 일주일 정도 명상해볼까? 그렇다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헬스 일주일 한다고 갑자기 뭐 몸이 좋아지거나 건강해지거나 체력이 는다거나 이런 거 못 느끼죠. 일주일 하면 힘들죠. 그거랑 똑같아요. 고종황제 때 있었던 일인데 고종황제 때 이제 외국에서 사신들이 이제 막 넘어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서양에서는 운동 문화가 조금 먼저 발달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외국 사신들이 테니스를 치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걸 보고 고종황제가 하는 말이 저 힘든 거는 아래 것들 시키지 왜 쟤들이 저러고 있냐. 웃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신체 활동, 운동이 신체 건강을 증진시킨다라는 개념 자체가 생긴 지가 100년이 채 안 된 거예요. PT란 단어도 들어본 지 얼마 안 됐고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건 정신 건강도 똑같다. 명상이 정신 건강을 증진시킨다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막 도입이 된 거지 이게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니다. 신체 체력도 기초 체력,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우리가 단련해야 되는. 근데 정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을 단련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이거를 단련시키기 위해 집중 명상, 자해 명상, 통찰 명상 이 명상들이 각각 단련시키는 부분들이 달라요. 운동도 다른 것처럼. 통찰 명상에는 더 파생이 됩니다. 윗바사나, 마인드풀니스, MBSR. MBSR 같은 경우에는 마인드풀니스 명상을 기반으로 한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인데 이건 서양에서 병원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실제로. 윗바사나는 뭐예요? 윗바사나는 통찰 명상 중에 하나예요. 가장 심화된 선불교에서 수행하는 명상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딥해진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통찰 명상에 대한 파생된 명상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말고도 명상하는 뇌라는 책에 보면은 명상을 집중 수련의 단계 그리고 종교적인 색채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5가지 단계 이상으로 분류를 해요. 이제 윗바사나 같은 경우에는 뭐 딥한 쪽일 거고 MBSR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가벼운 쪽일 거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명상 어플에서 접하는 명상 가이드 있죠. 그런 거는 이제
가장 가벼운 수준이겠죠. 그래서 이 명상을 조금 더 잘 하기 위해 효과를 잘 보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단이 쓰이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요가도 그럴 수 있고 요가 가면 이제 분위기가 딱 있죠. 요가원 가면 향도 나고 소리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사운드 베스라고 명상을 하기에 용이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악기들이 있어요. 싱잉볼 들어보셨나요? 싱잉볼, 오션드럼, 띵샷, 코시차이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싱잉볼 하나 가져왔어요. 우와. 좀 신기하다. 이게 티베트 싱잉볼인데 우와. 이거를 치면은 이제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파동이 있어요. 파동. 그래서 파동이 우리의 몸 주파수랑 잘 맞아서 신체를 이완시켜준다고 해요. 한번 쳐볼게요. 쳐보고 가까이 계신 분들은 여기 근처에 손 한번 대보세요. 진동이 막 울려요. 쳐볼게요. 우와, 엄청 강해. 오, 신기하다. 와 진짜 좋은 신기. 손을 가까이 대도 막 오래가. 얼마예요? 분위기 파괴. 분위기 저 사은품으로 받아서 모르겠어요. 근데 좋은 거예요 이거. 지금처럼 조금 그래도 네. 쌀 이렇게 오래 가는 거. 엄청 오래 가요. 비싼 거 같아. 대략 3에서 5만 원. 이거 아, 그거는 소리가 안 좋아요. 어. 그런 거는 소리가 진짜 오래 간다. 되게 오래 가죠. 그래서 명상할 때 이 소리에 집중해도 돼요. 집에서 진짜 치면서 하세요? 집에 쓰는 거 가져. 친구 안 들어. 친구 안 들어요? 아 저희 지금 방음이 잘 돼가지고 명상 시작할 때 하는 거예요? 시작할 때 많이 하고 신기하다. 하는 도중에도 이제 해요. 하는 도중에 깨서 이렇게. 아 이게 혼자 할 때는 안 하고 이제 다 같이 할 때는 이제 가이드 해주시는 분이 중간에 계속 쳐주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쓰이곤 합니다 자주. 그래서 이제 사운드 베스라고 하는 게 소리로 목욕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싱잉볼만 지금 체험을 해봤지만 여기 밑에 보이는 오션 드럼, 띵샷, 코시 차임이 다 이런 악기예요. 그래서 이런 걸로 연주를 하는 게 사운드 베스예요. 우와. 그래서 이걸 누워서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소리들이 이제 온 몸을 뒤덮어가지고 이완이 엄청 잘 돼요. 그래서 여기 하라님은 아마 옛날에 해보셨을 텐데 사운드 베스 한번 하고 나면 진짜 개운해요. 제 진짜 완전 처음 느껴보는 경험이었어요. 사운드 베스. 어디서 같이 뭐 할 수 있어요? 아니 제 경험담을 들려줬는데 어. 이때 명상에 대한 게 지우님이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그냥 제가 이런 거 했다 했는데 신나서 저한테 한 시간 동안 이 얘기를 근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거 나중에 해줘라 이랬는데 그 제가 바닷가에서 웰리스 프로그램 체험을 하러 갔었는데 바닷가에 다 돗자리까지 누워가지고 저녁에 이제 그 사운드 베스를 했어요. 이런 것도 치고 뭐 저런 것도 치고 하는데 일단 이 소리에 집중을 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생각이 진짜 없어졌던 게 처음에 이 소리에 집중을 해요. 근데 또 다른 소리가 들리면 다른 소리에 집중을 해. 그리고 바람 소리에 집중을 해요. 그러면은 뭔가 이 소리에 끌려가다 보면 무조건 잠이 들거든요. 진짜 빠르게 잠이 들어요. 그러고 1시간이 지나요. 그리고 일어나면은 진짜 잠을 몇 년 동안 잔 것 중에 가장 숙면했다. 너무 잘 잤다. 그래서 저랑 친구 2명이랑 갔는데 3명 다 미쳤다 이랬어요. 너 언제 잠들었냐? 그래서 저희 거의 한 5분 이내에 잠들었는데 너무 개운하게 잘 잤다. 실제로는 얼마나 잠았네요? 행복했어요. 거의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그랬던 것 같은데 너무 잘 자가지고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못 잤던 거 다 잔 기분이었어요. 한 번에. 바다 소리도 들리고 바람도 느껴지고 하니까 더 좋았어요. 그래서 사운드 베스의 효과가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정확한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숙면의 몇 배의 효과가 있다 그래요. 진짜 경험했어요. 이 사운드 베스 검색하시면 이거 체험해 볼 수 있는 데가 좀 있어요. 그래도 조금 많아졌어요 옛날에 비해. 그래서 명상에 대해 이야기하면은 저는 이제 현재 집중하고 알아차리고 관찰하고 바라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이 명상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이 양자물리학, 철학, 인문학, 성경, 불경에 나와 있는 개념들이랑 이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는데 양자물리학이 이제야 과학적으로 밝혀내고 있는 사실을 부처님은 어떻게 몇천 년 전에 알았을까? 진짜 신기하다. 지금은 이제 이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딥해가지고 얘기 안 할 텐데 아마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아보다 보면은 뭐 불교의 영기설 이런 것들이 명상이 조금 딥해지면 알게 되는 것들이랑 많이 연관이 있고 그게 양자물리학에서의 개념이랑도 일치해요. 일치한다고 하면 조금 위험하긴 한데 어느 정도 일맥상통. 그래서 저는 명상을 알게 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뭐 알을 깨고 나와야 된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알아차리기 그리고 이 순간에 깨어있기 그리고 이걸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구나 알아차리고, 그리고 일단 이 생각을 들 수 있게 깨어있고 모든 순간에, 그리고 이 알아차린 생각을 편견 없이 좋고 싫음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 그게 이제 명상을 수행하는 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흡 명상을 한번 해볼 거예요. 짧게, 진짜 짧게. 저는 이제 거의 매일 하려고 하거든요. 5분에서 10분 혹은 뭐 15분 이 정도로. 그래서 호흡 명상 한번 해볼 텐데, 좀 저도 이제 막 이 사람들 앞에서 막 명상을 가이드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색할 수는 있어요. 네. 파일럿 과정. 눈을 감나요 혹시? 눈 감아야죠. 아, 네. 그럼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호흡 명상은 아까 말한 명상 두 가지 종류 중에 집중 명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호흡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생각들이 안 들어오게. 근데 이제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다른 생각이 들었구나,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해볼게요. 네. 3분 동안 눈 감고. 네, 일단 지금 앉아 계신 자리에서 편안한 자세를 취해주세요. 불편하지 않으면 이제 허리를 펴고 가슴을 펴고 앉아주시는 것도 좋고, 어깨랑 목에 있는 긴장은 편안하게 풀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눈을 서서히 감습니다. 자, 이제 천천히 눈을 뜨고 몸의 감각을 한번 느껴봅니다. 네, 손가락도 움직여 보시고. 다들 웃음을 참으시는 것 같은데 이게 아는 사람이 해서 그래. 근데 초반에만 웃기고 안 웃겼어요. 완전 되게 이게 좋았어요. 전 진지성. 시인물 전까지가 선생님 웃기고. 같았어. 게임 하니까 확 생각들. 맞아. 확 웃긴 생각이 날라갔어. 네, 아무튼 저도 처음 해봐가지고. 아 진짜 잘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목소리도 목소리가 진짜 좋아요. 나긋나긋하고 유튜브에서 영상 봤던 유튜브에서 거 봤고 같아요. 진짜 짧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좋았어요. 갑자기 좀 편안해진 저 잠들 기분이에요, 뻔했어요, 지금. 아까 진짜. 근데 사실 진짜 이 호흡, 심호흡이 미주신경을 자극해요. 미주신경이 이제 부교감 신경계 중에 하나인데, 부교감 신경이 이제 쉽게 말하면은 안정 모드예요. 교감 신경계가 전투 모드고. 근데 호흡을 하면서 활성화되는 미주신경이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켜서 심신이 안정이. 그래서 이제 다들 긴장하거나 불안해할 때 심호흡해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명상하기 전에도 심호흡을 이렇게 3번 하고 들어갑니다. 3분 딱 3분이었어요? 3분 조금 넘었어요. 뭔가 약간 살짝 개운해진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혼자 하거나 유튜브에 치면 이런 가이드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근데 유튜브 거 왜 이렇게 듣기가 싫을까요, 선생님? 그래요? 네. 그럼 제가 한번 찍어서 볼게요. 저도 처음에는 이런 과학적인 개념을 모르고 영상을 봤을 때 이게 내가 왜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이제 약간 과학적으로 이게 이해가 돼야 하는 편이어서. 근데 이제 알고 나니까 이래서 감각에 집중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이렇게 해보시거나 가이드로, 아니면 그냥 이제 가이드 없이 호흡에만 집중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지금 마지막에 했던 거, 그거 혼자 하셔도 되고, 요가 니드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가 해보신 분들은 아마 사바아사나라고 아실 거예요. 누워있는 자세. 그 자세에서 하는 명상인데, 요가 니드라라고 유튜브에 치면은 많아요, 가이드가. 그거 하고 나면 진짜 개운해요. 진짜 개운. 뭐라고요? 요가 니드라. 그래서 지금 원래는 이 영상도 보고 끝내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이거는 제가 링크를 공유해 드릴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기하다.